2016년 ATD 40개의 아이템을 득템한 테마연구 중앙의 김진배 과장입니다. 예, 일단 발표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예, 현지에서 발표하셨던 분의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타입도 아니고요. 영어로 만들 의도도 없었는데 이 슬라이드가 너무 좋아서 그대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 보드에 한 1분 정도만 제가 기술을 하고 바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왜 몰입에, 저희 조직이 왜 이제 몰입에 관심을 갖게 됐고, 몰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기입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연구 모델이 저희가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이제 개인 몰입 수준이고요. 이쪽은 이제 조직 유효성 중에서 직무 만족, 그럼 여기는 이직 의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설을 세웠는데, 그냥 저희가 관심 있었던 게 이제 개인 몰입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룹 몰입 수준이 이제 개인 몰입의 수준을 이제 어떻게 매개를 하고 조절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제 몰입이든 리더십이든 교육을 막 시켰어요. 막 시켜서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인사이트를 갖고 조직에 갔는데, 오히려 몰입을 하고 직장 내에서 몰입 수준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몰입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룹에서 이걸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팀에서. 받쳐주지를 않으니까 팀 전체의 몰입 수준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오히려 몰입해서 자기가 교육을 받아서 간 게 사회적으로는 좀 왕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절화를 일으켜서 교육의 그 정의 효과가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사회생활에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그런 저희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럴듯했고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서 그럼 이 개인 몰입도 중요하지만 이 그룹 수준의 몰입, 그 팀의 전체적인 몰입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이 개인 몰입이 큰 효과를 발휘해서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주제여서 이번 ATD 쪽에서도 몰입 쪽 부분만 많이 들었는데요. 완벽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는 얻어왔고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소개시켜 드리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 세션, 저희 마지막 세션이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이었는데 그 홀도 굉장히 컸었고 다양한 많은 그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팀워크 활동도 많이 했고, 이제 몰입에 대한 각각 개개인별로 어떤 너한테 몰입은 뭐냐, 너네 조직에서 몰입은 뭐냐, 그러니까 몰입에 대한 정확히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몰입에 대한 기준이 인게이지먼트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열정이라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컨설팅 회사 분들 이제 저희가 RFP를 받아봐도 몰입에 대한 다양한 퍼실테이터로서 가는 부분도 있고 코칭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정답이 딱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쪽 분들도 몰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느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영어는 잘 못했는데 항상 맨 앞에 세션에 앉았었어요. 이게 눈이 안 좋아갖고 맨 앞에 세션에 앉다 보니까 팀워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도 뒤쪽에 있는데 그 팀워크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 강연 연사보다 그 팀분이 너무 그 말씀을 잘해주셔서 집중을 하질 않더라고요. 그 강연 연사한테. 이분이 너무 말을 잘하니까. 알고 봤더니 그 다음 세션 강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또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커커 패트릭이라는 사람 강연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 커커 패트릭이라는 사람이랑 캔 블랜차드라는 사람이랑 와서 인사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모르니까 일단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은 세션을 또 이거를 들었고 몰입에 대한 정의를 주 연사 말고 그 보조 학생한테 또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몰입과 그 패션, 그 다음에 이제 모티베이터, 요 단어가 거의 3가지 키워드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패션이 왜 중요하냐, 흔히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거는 굳이 미국까지 가서 들을 필요는 없는 단어들인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하고 단지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요런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저쪽 유명한 대학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넘어갔고 이번 척 로빈슨이라는 사례를 처음에 소개를 해줬는데 이때가 저희가 이제 강의 중간에 가장 몰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저도 누군지 몰라서 네이버로 막 찾고 그랬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현장에서 이제 사금을 캐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금을 캐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금 캐는 일 자체가. 그 어떤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이 금 캐는 일이 너무 좋아서 캐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광산 산맥을 찾아냈답니다. 예. 그렇게 찾아냈으니까 뭐 이사회에서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승진을 시킨 거죠. 예, 승진도 이제 가장 높은 자리로 승진을 시켰는데, 뭐 그 다음 얘기는 뻔한 얘기잖아요. 승진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이제 이쪽 현장 일인데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사무직 일이 나한테 맞지 않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저해돼서 출근도 하지 않고 이제 개인적으로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같이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현장으로 보냅니다. 예, 현장으로 보내자마자 그 해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큰 광산 광맥을 캐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거짓말 같은 얘기여갖고 좀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몰입에 대한 중요성, 자기 패션에 대한 중요성을 해주는 사례였고요. 이런 사례는 나중에 국내에 많이 소개 안 된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티베이션과 인게이지먼트, 그 다음에 패션, 이런 단어를 많이 섞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게이지먼트로 가게 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강연 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저희는 이제 다녀오신 분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1승 1무 1패다. 그러니까 3개를 들었는데 하나는 괜찮고 2개는 좀 그랬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요거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요게 1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을 정도로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호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맨 앞에 앉아서 어떤 인도 분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던지더라고요. 서로 상의를 해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면 이제 나도 미투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모티베이터가 고양이래요. 자기 고양이가 자기한테 가장 큰 모티베이터래요. 그래서 그거 미투 하기는 좀 그랬고 그래서 그러냐,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개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얘기했어요. 제가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녹음하고 녹화를 떴어요. 그 상대방의 그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활동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제 여러 가지가 막 나오더라고요. 고양이, 개, 그리고 뭐 부모님이 주신 양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양말을 썩히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방부제나 뭐 그 습기 제거함이 필요한데, 그거를 살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정말 다양하구나, 그런 다양한 부분인데, 여기서 잠깐 또 책 선전을 하더라고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책 선전과 프로그램과 툴 선전이었는데, 그걸 선전하는 과정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일관적이어서 뭐 영업당한다는 느낌은 없었고, 나중에 이거 정말 괜찮다, 찾아보고 싶다 했는데 맨 앞에 앉은 사람들한테는 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받아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강조합니다. 스테이티스컬리하다.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냥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우리 연구원들의 어떤 그런 주관이 아니라 이런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맨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85만 명을 서베이했대요. 지금 850명 설문지 받는 것도 한 달이 걸리는데 85만 명을 서베이했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책 선전하는 건 아닌데, 그 보면은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제 그 인게이지먼트의 반대쪽, 이제 번아웃 쪽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직무 부분에 대한 어떻게 이제 직무 소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만족도, 그런 부분,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계속 논점을 잃지 않고 책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보면은 많은 데이터, 그리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방법론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HRD 경험이 많이 없어서 좀 이게 저렴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고 이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증명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컨설팅 분들이랑 얘기를 해요. 그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저랑 얘기를 하면.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데이터와 툴과 그에 따른 이제 스트레치 전략까지 그 책이랑 그런 핸드아웃으로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제 데이터라든지 툴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85만 명을 서베이한 결과 23개의 모티베이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뒤쪽에 보면 좀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거 뭐 전혀 아닌 거는 아닌데요. 23개 모티베이션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 펀도 있고, 뭐, 프렌십, 임팩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23개의 요소 중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패밀리, 펀,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룹핑을 한 거예요. 이쪽 보면은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머니, 이쪽 얘네들이 세계 한 그룹핑이라고 이쪽에서는 데이터 결과가 85만 명을, 항상 강조합니다. 85만 명의 데이터. 반박할 수도 없어요. 85만 명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나왔고, 결국 이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어떤 그런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각화를 굉장히 잘하고, 수업을 끝나고 올라가니까 엑스포장에 이거 찾으셨죠?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예, 딱 받고, 이거 스프레드시트 찾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의 흐름이 그 ATD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지 않았나. 딱 가면 이거에 대한 그 워크시트가 딱 나와 있고,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기업에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안 좋은 사례도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 사례도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께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고려해봐라. 이제 이런 정도에 나오고, 그러니까 총 5개로 나누어집니다. 그 23개의 모티베이터를 관련 분야로 엮어서, 뭐, 어치버, 빌더, 케어기버, 뭐, 리워드, 싱커,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에 대한 핵심 단어들.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놔서, 마치 그 디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디스크에서 분류하는 것처럼 사람을 딱 저렇게 모티베이션을 분류해 놓은 게 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개의 구간은 완전히 이제 분리된 거는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는 첫 번째로는 어치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진단을 해보면, 두 번째는 리워드, 세 번째는 이렇게 빌더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나중에 측정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다가와서 윗분들한테 설명드리기도 좋은 그런 자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까 23개의 이제 모티베이션 중에 이제 가장 강하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들이 7번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예. 구체적인 해석은 나중에 돌아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러닝과 임팩트,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 그런 애들 중에 가장 낮은 순위가, 돈이었습니다. 머니. 머니. 그러니까 이거 동시통역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동시통역 하시는 분이 동시통역하다가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야, 머니가 1등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래서 막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끼리 막 웃었어요. 막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머니가 제일 낮고, 이거는 뒤에 자료에서도 계속 똑같이 일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현장에서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섞여서 나왔다라는 걸 바로 측정이 가능하고, 이걸 어떻게 현업에서 사용할지 그 툴까지도 제공을 해줬습니다. 어치버의 특징, 이 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제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질문을 했을 텐데, 그 어치버의 특성은 이런 게 뭐 챌린지가 강하고 뭐 이런 쪽으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용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를 즐기는 거래요. 그럼 고난을 막 주면 이 사람한테 동기부여가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돈이 그러면 모티베이터가 최고가 아니라면 그러면 돈을 많이 안 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 해석에 대한 여지를 좀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도 조금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티베이터가 이게 보고를 드렸을 때, 돈이 이제 23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인센티브 안 해도 되겠네? 딴 걸로 하자. 이렇게 나가면은 저희가 또 의도한 바와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적절하게 조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빌더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고, 뭐 되게 to help others,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케어기버스는 이제 디펜더블한 성격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모티베이션을 자극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는 다 똑같고요. 미국 사회 가서 느꼈던 건데요. 미국 사회도 이제 질려하더라고요. 또 스티븐 잡스냐, 그만 좀 쉬게 해달라, 막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띵커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찾는 그런 분들이 이제 띵커 이쪽의 그 부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5만 명의 데이터를 중에 가장 많은 게 띵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걸 줄 알았는데, 대다수가 케어기버와 띵커라는 부분 데이터가 나왔었고요. 그 좀 저희랑은 약간은 이질감이 있는 그런 데이터여서 여기 장표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굉장히 많이 아까 앞쪽에서도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포커싱을 잡은 게,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이 23개의 모티베이터를 어떻게 자극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는 임팩트 러닝 패밀리.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됐고, 리스트는 세 번째는 또 똑같이 머니. 첫 번째가 프레스티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각자 한번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에 대한 그 오토노미에 대한 부분이 제가 질문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모스트와 리스트인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다르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을 크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지금 이 부분만 갖고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는 예정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이쪽 사람들, 40 이하의 이제 실무자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 50대 이상의 이제 관리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덜 관심 없어 하는지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 여기에 보면은 똑같아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임팩트 러닝,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머니, 프레스티지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여러 통계 결과, 많은 통계 결과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정부 조직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부 조직에서도 이러한 모티베이터들이 모티베이션을 하고, 이건 뭐 디크리싱을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코칭처럼 이제 체스 하는 것처럼 모티베이션을 해야 된다. 이거를 어떤 툴에다가만 사람을 집어넣고 너는 이거니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상담을 하는 백그라운드로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워크시트인데요.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하다 보면은 서로 팀 간에서 서로 어떤 거에 모티베이션이 있는지, 어떤 거를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면 서로 팀워크 활동 자연히 늘어나고 모티베이션이 더 많이 증진될 거다라는 말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